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모두 무죄입니다. 예. 명태균, 김영선. 네, 네. 둘 다 무죄고요. 미치겠다. 단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는 모두 무죄입니다. 와. 진짜 나오는 것마다 이러면 어떡해 진짜. 김인택이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김인택이가 면세점으로부터 맞아요. 예.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 사실 명태균하고 김영선 두 사람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같이 기소가 된 사람이 김태열 김태열 전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하고 어. 배모 그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모 전 대구시 의원 예비 후보 이 5명을 다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네. 5명 다 무죄예요. 아니 그 심지어 우인성이조차도 돈 받은 걸 인정했거든. 네. 우리 우인성이조차 네. 예비 후보한테 돈 받았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돈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그렇죠. 우인성이조차. 맞다. 네. 근데 그것도 무죄가 났다고. 다 무죄예요. 정치자금법은 다 무죄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이거. 진짜 어처구니 거의 없어요. 처분이 없는 진짜 판결인데 심각하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인성보다 더 심해요. 우인성보다 더 심하다고 봅니까? 우인성보다 좀 더 심하다고 보고 네. 명태균 씨 죄명이나 이런 걸 보면은 크게 세 개거든요. 증거인닉 교사 그거는 빼고 보면 두 제일 개인데 약해 그 의미도 없어. 세비 반띵이 하나고 네. 이제 공천거래 네. 자금 수수가 하나인데 저는 세비 반띵 부분은 예전부터 걱정을 많이 해왔어요. 초창기에 제가 검찰 창원지검에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네네. 예상했던 바가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은요 정치인이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성립이 되거든요. 네. 일반인이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안 된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를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냐? 정치인은 아니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세비반띵으로 돈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창원지검에서 그 설정한 바에 따르면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김영선이 명태균이 자기를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인데 돈을 줬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돈 준 거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논리가. 그거 이거 맞냐? 라고 제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구성해라 이거. 명태균은 누가 보더라도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윤석열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구성해야지 이게 악의가 맞는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윤석열까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검토를 다 끝냈다라고 후원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믿겠다. 그렇겠지 뭐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반띵 무죄 탁 떴고 그래도 이건 너무해. 그러니까 기소가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검찰도 문제 의심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심각해.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게 공천거래 이 부분이에요. 공천거래. 저는 반띵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사실은 실형이 나올 거라고 전 봤는데 실형은 공천거래 여기서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수수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배모 씨한테는 1억 2천, 네. 이모 씨한테는 2억 4천. 아니 각각 1억 2천씩. 그래요? 각각 1억 4천. 2천씩. 네. 그리고 2억 4천짜리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 나오면 이건 무조건 실형이에요. 뭐 이걸로 집행유예 할 수가 없다고 금액 자체가 억단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의심을 안 했는데 네. 이거 완전 무죄 나왔어요, 그냥?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무죄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한테 1억 2천씩 받은 게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났지? 근데 이거는 그 대단한 우인성이조차 이거는 받은 걸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돈을 빌려준 시점이 1억 2천씩 빌려준 시점이 2021년 8월부터 한 4-5차례에 걸쳐서 쪼개서 주거든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주는데 그 당시는 지방선거를 너무 한참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아직 너무 멀어서 당시에 뭐 예비 후보 뭐 뽑지도 않을 텐데 그때 준 게 이게 왜 정치자금이야? 판사가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받고 얼마 안 더구나- 남았죠 지방선거가. 또준 2022년 6월 1일입니다. 2억 4천을 대부분 미래한국 연구소에 운영 자금으로 썼다.
명태균이 뭐 특별히 가져가지 않았던데 그 자금이 앞에 우인성 판사의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들 2억 4천 가지고 윤석열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썼죠. 근데 네. 이 판사는 명태균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를 위해 쓰였네. 무죄. 그건 제일 이상하지. 제일 어이가 없는데 아니면 뭐. 자기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받아서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명태균 씨의 이익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거지? 사실은 제일 어이없는 부분 요거 하나 짚고 나가요. 제일 웃겼어요 이게. 심각하다, 그 우인성 판사는 계약서를 안 써서 네, 무죄를 맞아요.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네, 뭐야? 김인택 판사 뭐라고 하냐면 돈을 받은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 네. 아니, 써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써도 대여금이다. 그리고 이거 진짜. 차용증을 쓸 어느 때 장단에 맞추려는 거야 도대체? 차용증 쓸 때 그 차용증에 운영자금 빌려준다 네. 이렇게 기재돼 있다. 이거 뭐 그럼 거기다 공천 목적 이렇게 쓰니까 차용증에다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야, 이놈들 진짜 심하다. 계약서를 안 쓰면 무죄, 쓰면 무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는 와. 이제 이것도 명태균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지방선거 한참 전이고 이 사람이 뭐 그 사람들 공천 받아주려고 뭐 노력을 한 것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 이준석 당 대표 만나게 해주고 네. 예, 윤석열 그 뭐예요 김영선이랑 막 이런 거 만나는 거 다 보여주고 네. 아크로비스타까지 데려갔잖아요. 또 네.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정치 활동한 사람 아니고 공천 위에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뭐 김영선이는 뭐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죄를 쓴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 아. 근데 그 저한테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알선 수재를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그거 무죄 못 쓸 것 같은데 알선 수재로 그 기소했으면. 당시에 김인택은 해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요거 하나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거를 관통하는 핵심은 네. 정치인,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명태균을. 큰 틀로. 네, 아니 큰 근데 그 틀로.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얘기를 한 게 네. 이게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까? 그런 의문들은 기사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알선-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방향을 좀 관점을 바꾸라 그랬는데 창원지검에서 그렇게 기소한 거예요. 네. 저는 경고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검찰도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판결 자체가 더 문제야,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물론 뭐 검찰도 문제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된다. 무죄 이런 결론을 낼 거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거 알선수재로 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권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니 알선수재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선수재라는 게 이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있는 돈을 받으면 그게 알선수재가 되는 것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일 필요도 없고 공무원일 필요도 없단 네. 말이에요. 신분이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내 그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데 공천을 좀 받게 도와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사람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씩 수수했다고 하면 알선수재가 안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인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 부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 공천이라 예.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다. 예. 아니 공천 관리위원 중에 공무원도 들어가잖아. 국회의원도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인데. 넓게 해석하면은 뭐 안 될 여지는 있는데 근데 적어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라고 명태균을 그게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가? 이거를 날리는 순간 모든 게 그냥 꼬인 것 같고 네. 결국에는 확실하게 명태균을 정치 활동하는 자로 만들려면은 윤석열하고 엮어야 되는 거죠. 네. 김영선하고 엮을 게 아니고. 네. 예. 지금 김영선이랑 검찰은 김영선이랑 엮은 거예요. 김영선은 정치인, 명태균은 김영선 밑에 있으니까 따라다니니까 김영선이랑 같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 네. 그런데 그 재판부에서는 그럼 세비 반띵은 자기가 자기한테 돈 준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천 거래는 김영선이 그 고령군수 공천권이 있어?
김영선은 그런 권한이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이랑 엮었어야죠. 야, 명태균은 대통령도 만나고 당대표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나그네로 봤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명목으로 세비 절반을 받았다라는 의혹,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 이제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둘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 또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니까 누구부터 하실까요? 먼저 하세요. 네, 예. 이거 왜 양보하시는 거예요? 자, 강수영 변호사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온 국민이 기억하시는 녹취. 예. 윤석열의 녹취. 예. 영선이 좀 주라니까 말이 많네. 해서 참. 요 비슷한, 녹취가. 약간 비슷했어. 예, 그랬는데. 아니, 대통령 당선자가 예. 개입했다라는 정확한 워딩이 들어가 있는 녹취록 음성이 나오면서 예. 사실은 계엄으로 가기 전에 최대 위기로 몰아놨던 녹취록 아닙니까, 윤석열을. 예. 그런데 그 녹취는 온데간데 없고 이 재판에서의 논리를 보면 예. 전부 다 이제 명태균 측 변호인이 적어낸 변론 요지서에 적혀 있는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만 있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녹취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없어요. 그 녹취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전에 우 판사가 이제 했던 그 판결, 선행되는 판결에서도 뭐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공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 제공이. 예. 그런 판결 취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결국 여론조사를 뭐 제공한 것이 뭐 공천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돼 보니까 명태균 측의 어떤 기여가 다 끊겨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같든, 뭐 세비가 같든 뭐가 같든 그건 공천하고 관련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건데 관련이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꼭 지적해야 되는 게, 그럼 그 돈이 뭐냐, 이제 세비 반띵은 도대체. 근데 법원이 이걸 참 애매하게 판단한 게, 예. 뭔가 돈을 딱 성격을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채무 변제 또는 급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급여라는 주장은 명태균 쪽 주장이고요, 채무를 갚았다라는 거는 김영선 의원 쪽 주장이에요. 예. 다르죠. 채무 변제와 월급을 줬다는 건 달라요. 근데 그게 믹싱이 되면서 둘 중에 하나인가 봐. 그냥 그런 식으로 판결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회사에서, 어느 조직에서 급여를 50% 지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현찰로 뽑아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현찰 50%를 언제까지? 그리고 이제 법원에 또 유감인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뭐 나 월급으로 받은 거예요, 나 빌린 돈 받은 거예요, 이거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야죠. 아예 돈 받은 걸 부인했었어요. 세비 50% 받은 걸 부인했었고, 김영선 쪽에서도 준 거 자체를 부인하다가 몰려가지고 인정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 수사 과정의 경과만 봐도 법원에서는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자,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대가, 이 돈이 어떤 성격이냐 떠나서 예. 처음부터 이게 저는 공소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제가요 장동혁하고 친하다, 그래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데 내가 장동혁한테 잘 이야기해 공천받게 해줄게, 한 1억 줘. 제가 받았다 해서 이게 제가 정치자금법입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송영길이나 뭐 강선우처럼 정치인이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받아야 정치자금이잖아요. 예. 명태균 씨가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이분이 뭐 저한테 지금도 잘해주지만, 아니 정치인이 아닌데 월급 좀 받아갔다 해서 정치자금법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법적으로. 이 성격을 떠나서. 그리고 이 공천 대가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가 있고 다 이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거 절반 줬다 해서 이게 공천의 대가라는 또 이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공천 대가가 요즘 이게 액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게 국회의원 공천값이 아무리 그래도 뭐 진짜 공천 대가라면 처음에 한 번에 뭐 5억이든 10억이든 주겠지. 월급 조금씩 받아 다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설을 썼잖아요. 아, 일단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비 절반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데, 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음, 이렇게 딱 그 표현하셨어요. 이야기예요. 근데 정치인이 뭔가요? 뭘 정치인으로 정의하십니까, 변호사님?
아니 그 송영길, 강선우처럼 뭐 출마를 하거나 현직 국회의원이야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국민의 왜 상식적으로 판단해 상식적으로. 서정욱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가 정치 평론에 대해서 정치인 아니에요. 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지 정치인 아니라고. 그 돈이 정치 자금 활동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자,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럼 정치자금법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떤 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증거 위정 황금폰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돈 줬잖아, 돈 받고 했잖아요. 그 예비 후보자들한테 예? 돈 받았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말씀하신 게 정치인이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자금법은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어떤 죄를 적용해야 돼요? 그거라도 한번 합시다, 우리. 어머 이게 뭐 공천을 주지도 못하면서 공천 줄게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예. 공천이 우연히 성공해가지고 네. 돈을 받아갔다.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돼.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풀이하면은요. 예.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원금 바치는 사람들이 다 쿠션 매겨서 하거든요. 아. 다이렉트로 돈 주는 사람 없습니다. 어. 다 법인을 끼거나 아하. 미래한국연구소 지금 문제되고 있죠. 여론조사 업체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잖아요. 네. 근데 그 조사연구소인지 거기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태균인지 여부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싸웠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다이렉트로 돈을 주면 문제가 되니까 뭔가 우회로를 거쳐가지고 세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빌린 거예요. 그냥 헌금이 아니라 옛날에 돈 빌렸는데 갚았어요. 예. 이거 클리셰 같은 겁니다. 운영자금. 예, 전부 다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 가면은 다 이 변론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쉽게 열어져 버리면은 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천헌금은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추가적으로 10개월 전에 주면 괜찮습니다. 음. 왜냐하면 21년 8월에 주니 네 차례 사실 쪼개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겨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지난번에 우판사 때는 차용증을 작성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더니 저번에 계약서를 안 써서 무죄라더니 이게 차용증을 작성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공관위원 들어가는데요. 그럼 저는 배임이 되거든요. 예. 공관위원한테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면 배임 수재죄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공관위원이 누가 관여인지 없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관여했다면 그 뇌물이 될 겁니다. 공천에. 그러니까 제 말에 윤 대통령이나 뭐 관여도 없고 공관위원이 관여한 것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둘이 김영선하고 뭐 명태균 씨 사이에 돈이 갔다 해서 이걸 어떻게 정치자금을 합니까? 예, 윤석 대변인이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자 드디어 발언 기회가 왔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예. 재판 3번 받아봐야 된다. 아, 그 말씀을 드리는 대법원까지. 아, 대법원까지. 이렇게 되면 명태균이나 뭐 김영선 씨 쪽은 조작 기소다.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게 오늘 똑같은 거 나왔잖아요. 네. 항소 포기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건을 좀 넓혀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법적인 얘기는 제가 들어봐도 그렇겠구나 계속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단 한 번 나온 거니까 두 번, 세 번까지 가보자는 제 얘기에 대해서 뭐 하려고 그래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도 똑같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슨 조작 기소라든지 뭐 표적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넓어지지 특정 사건에 한해서 누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누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퇴임 후에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동원하는 게 여기서 딱 막혔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야죠. 하는 게 없어요. 명태균 무죄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잘하시고. 저에게 좀 궁금한 거 하나. 네.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것인 점, 기소 이후 스스로 이미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요걸 판사 판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게 그 증거인멸 교사인데요. 예. 원래 증거인멸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제가 증거인멸 범죄가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사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거는 제가 이게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증거를 없애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 책임이 조각되니까 처벌 안 하는데 남한테 교사시키면 새로운 범죄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처벌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벌성이 낮아진다. 뭐 이런 의미로 집행유예가 놓은 거죠. 로술 같아요. 네. 자, 우리 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죄의 그 양형 기준 내지는 이제 양형에 대한 사안을 판결할 때 뭐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그게 자기 증거를 남한테 시켜서 없애달라고 부탁한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증거인멸죄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무죄 선고를 했는데 하나같이 어쨌든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 공천에 개입하는 대가로 돈 받은 부분을 전부 다 무죄를 한 거예요. 뭐 김영선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고령, 뭐 대구 여기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예. 돈 받은 거 이것도 판결 논리 보면은 직접 돈 받은 게 아니던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쿠션 소위 말해서 이제 쿠션 한번 먹였는데 그럼 거기 미래연구소인지 뭔지 거기는 돈이 갔는데 명태균이 돈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르고 있다니까. 근데 이래 버리면 만연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만연에 있는 꼼수들이 알겠습니다. 전혀 처벌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알선 수재로 기소했어야 됐을까요? 알선 수재. 그러면 안 되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해야 되는 거고 아까 공관위하고 하면 그게 배임 수재라니까요. 공관위원이 배임이 돼요. 돈 받으면. 근데 공관위원하고 명태균 씨가 짜고 공천 주라 이랬으면 이게 배임 수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론이 공관위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전혀 거잖아요. 없었죠. 그게 문제인 거네요. 예. 답이 나왔네. 자,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1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어요. 재판부가 명 씨의 활동이나 노력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공천은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다. 김건희 씨 1심 재판과 같은 논리를 적용한 건데요. 모두 다 기억하시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녹취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락한 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지만 실제 공천은 공관위가 결정했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판결?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문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정치 브로커의 양산 판결이 전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씨 1심 판결에서 해당 부분을 무죄로 결정한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최종적으로 공천은 공관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안 된다라는 건데 그건 너무 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그것도 매우 좁게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준이면 앞으로 이 정당의 공천에 저런 브로커들이나 혹은 당의 유력자가 개입해가지고 저렇게 이른바 이제 공천 개입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공천을 몰아주는 결과가 발생해도 공관위만 거치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상급심에서 과연 유지될 수 있는 판결인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게다가 이 공천에 개입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통화 내용, 또 그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았던 뭐 텔레그램 내용 이런 걸 수사 과정에서 다 확인해서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이게 그냥 국민들이 모르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아니고 전 국민이 아는 이런 떠들썩한 사건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는 뭐 도저히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 김영선 씨가 자기 세비의 반까지 명태균 씨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것도 직함만 있었던 무슨 본부장직 수행에 대한 급여다. 그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아무튼 이 판결은 그 지난번 김건희 1심 판결과 더불어서 좀 상식적인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도대체 검찰이나 특검은 공소유지를 어떻게 한 건가 그 점도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나 검찰이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창원지검이. 네, 김건희 씨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거지만 검찰이나 특검의 이 기소 공소유지나 법원의 판결이나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당시 창원지검의 그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이미 말들이 많았었죠. 특히 뭐 지검장이 친윤계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때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는 별로 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 그 당시에가 당선인이었었나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인 김건희 씨도 명태균 씨하고 연락해갖고 어디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공관위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이런 판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공천 부패의 상황에서 공관위가 그것을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여성 후보이고 또 우선순위에 있었다는데 그 당시에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원래 지역구가 일산 쪽이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선 공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지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저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배우에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명태균 씨가 처남을 시켜서 황금폰을 은닉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무죄라면 황금폰을 은닉한 건 또 왜 유죄가 되는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후보를 정할 때 적어도 경선을 하지 않고 공천의 과정 속에서 공간위에 의해서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후보가 나오는 이런 구도라면은 향후에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특히 선거에 있어서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의원님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거를 세비를 이른바 세비 반띵에 대해서 급여거나 채무 변제금이라고 했어요. 요거 관련해서 노치 기억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확인하고 바로 전화드릴게요. 예. 920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협박하듯이 들리거든요. 세비 반띵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게 급여라면 그냥 통장으로 쏴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뭐 세금 계산도 하고 할 텐데 인출해서 현금으로 주거든요. 그거 누가 변제금을 내가 받았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라도 보통 통장으로 보내거나 내역서를 받는데 이게 상식적인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전혀 논리예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의원실에 어떤 명목으로든 근무하는 사람의 급여를 저렇게 의원 세비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사실은 저게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걸 가지고 급여다라는 거는 저는 진짜 망측한 해석을 재판부가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저런 브로커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 그 대가로 의원 세비를 반받기로 하더라도 의원실에 적당한 명칭만 걸어놓으면 그게 다 급여로 정당화되느냐. 그런데다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하고 통화한 녹취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누가 의원이고 누가 이 브로커인지 모를 정도로 김영선 의원이 절절 매는 명태균 씨한테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이런 얘기까지 다 녹취를 들었을 텐데 그러고도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 건 도대체 판사가 무슨 생각으로 재판을 했는지 전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어떤 그 법 논리에 기초해서 또 사실에 대한 심증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렸겠지만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많은 판례들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저런 그 기준으로라면 지금 강선우, 김경, 뭐 민주당 내에 있는 이 공천 헌금 논란 이거 다 정당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라면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물론 이게 이제 창원 그 지법의 판결일 뿐이고 상급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판사가 개인적으로 또 무슨 의혹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일부에서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걸로. 그런 상황에서 저런 판결을 내린다는 건 글쎄요.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무작정 불신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건 좀 상식에 비추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의원님도 계실 때 직원들한테 월급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런 식으로 준다는 게. 근데 월급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월급을 준 그쵸, 적은 없어요. 그거 자체도 좀 이상해요. 그 자체가 다 계좌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정원의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그 정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이 직급을 갖고 있는 보좌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정치 후원금 통장이나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지출을 정치 후원금으로 직원 급여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지급하지 의원 개인의 세비를 인출해가지고 준다는 거는 그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지금 이게 그 같은 법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김건희 씨 재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불명확할 때는 피고
인의 이익으로 또 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뭐 이래가면서 권력을 잃은 사람도 평등한 차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말의 원칙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 정치판의 생리를 이렇게도 모르는가? 그리고 이게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파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판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너무 명징하잖아요. 그 통화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세비를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세비를 반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랬는데 그 자체를 전부 합법적인 급여 내지는 대여금을 갚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재판부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한 까칠님은 그게 급여면 세금도 내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있겠지.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재판부가 이게 세비 반띵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가 2022년 6일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그 대구시 의원 예비 후보로 이제 출마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서 2억 4천만 원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는데 판단 근거를 보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 시점이 10개월 전이라서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줬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 논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수많은 경우들이 저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 본인 지역구 내에 지방 의원들한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려 지방선거로부터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도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저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김병기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김경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보다 시기적으로 좀 더 공천에 가까운 시기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6개월 전이었어요. 그 돈을 줬던 시기는 그때는 네. 공간이 구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 논리를 확장하면 김경, 강선우 사이에 돈 거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공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 그게 문제 있다 하더라도 공관위를 통해서 김경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무죄란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앞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혹은 공천 프로세스를 판사가 너무 모르거나 혹은 무시한 거 아니냐? 저는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국민들이 다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그리고 수많은 근거와 의혹들을 지켜봤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보면서도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정치 현실을 몰라서 공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요. 도저히 저거는 승복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그런데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뭐라고 하고 있냐.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1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또 재판부로서는 공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공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왜곡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 자체를 아예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에 봉착한 재판부의 고민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천 제도가 아닌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모든 재판이, 심지어는요, 아까 김경 얘기하셨잖아요. 강선우가 김경으로부터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라서 그렇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이라든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당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사법부의 그런 어떤 탁상 공론식의 그런 어떤 그 판단과 해석으로 보자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루폴이라 그러죠. 법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잘 찾아 나간 거예요.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늘 강조해온 게 우리 한국의 공천 시스템처럼 비민주적이고 부패를 양산하는 시스템은 없다. 근데 이거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공천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그 정치의 권력자들이 하는 건데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 아주 원천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죠.